매일같이 상품을 등록을 해야 되냐면 그 실패권 하기 전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왜 매일 등록을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일 상품을 등록해야 하는 이유. 예. 그러니까 밝혀진 로직은 없는데, 그러니까 많이 이제 상품 등록을 해보고 판매를 해보니까 매일같이 상품을 등록하는 쇼핑몰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미니샵, 내 미니샵이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 전반적인 노출도를 위해. 근데 이게 뭐 한 달 정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셔야 되세요. 한 달, 두 달, 세 달. 세 달쯤 되면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 달 정도. 약 90일이죠. 90일 정도 지속적으로 등록.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상품 전반적인 노출. 내가 이전에 등록한 상품을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등록하는 상품까지 왜 노출도가 중요하냐면 어쨌든 매일 신규 상품을 등록하고 그리고 과거 상품을 내리고 시즌 상품을 올리면 내 쇼핑몰에 유입되는 유입량이 꾸준해져요.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추석 상품 지금 만약에 1000개가 등록되어 있다. 그럼 이거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왜? 내년에 쓰셔야지.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설날 때 쓰시거나. 그거 내리고 차라리 겨울 상품을 등록을 해주시는 게 훨씬 낫죠. 상품 전반적인 노출도를 위해서 꾸준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예, 상품을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 하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을 보면은 옷 센스 있게 입었다. 그거 어디서 사라고 이렇게 친구들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유통을 하실 때 대표님들께서 원래 그냥 이제 사회 나오셨을 때부터 유통을 하셨으면은 이걸 안 해도 돼요. 상품을 여러 개 안 보여도 되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상품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지금 대표님들께서 화곡동이라는 유통시장에 나가서 100만원을 줄 테니까 어떤 상품을 100만원어치만 사오세요 라고 하면은 그 돈을 가지고 100만원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상품을 컨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뭘 사야 잘 팔릴까 막상. 근데 이제 도매매, 무재고 배송대행, 대량 등록, B2B 이런 용어 속에서는 상품을 내가 직접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언제든지 등록이 되니까 일단은 연습을 해보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와서 등록했는데 매출이 없어. 그럼 보는 눈이 약간 좀 다르게 가져가 볼까? 그걸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 매입하는 순간 잘못 매입했다. 그러면 이제 평생 함께 가야죠. 그 상품과. 네, 팔릴 때까지. 재고가 0이 될 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너무 좀 물론 30만원어치 뭐 100만원어치라고 해도 그 자체가 나한테 리스크인 거잖아요. 상품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 많이 올리셔야 되세요. 많이 올리고 그리고 이런 상품도 팔리네 라는 거를 느끼셔야 되세요. 제가 그걸 느꼈던 거는 창업 세미나 때 들으셨겠지만 꼬막 가기,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서. 꼬막 가기, 어떤 상품을 주문받았냐면은 제가 주문받은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상품, 이거 하나를 설명을 드릴게요. 꼬막 가기. 저는 꼬막을 까는데 병따개처럼 까는 기계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생긴 상품입니다. 꼬막 가기. 네. 그래서 꼬막을 까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서산 바지락 칼국수 집에서 이제 제가 처음 했을 때 이걸 대량 주문이 들어왔어요. 200개인가? 몇 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상품이 팔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대량 등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등록됐는지도 몰랐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날이 이렇게 갈려진대요. 많이 까다 보면은. 그래서 매달 한 몇백 개를 주문을 하세요. 고객님께서. 그래서 이런 상품도 판매가 되는구나 라는 걸 느껴야 이제 내가 꼭 상세 페이지가 예쁘고 대표 이미지가 예쁜, 그리고 상품명이 정교하게 다듬어진 상품만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팔아보고 이거 괜찮네 하면은 사실 이 상품 되게 안 예뻐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 얘가 내 매출의 20%나 30%를 차지를 해요. 이 상품 구색으로.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 얘가 이거 없으면 막 힘들 것 같고 대표 이미지 뭐 크몬 가서 이렇게 돈 좀 주고 바꿔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얘를 사입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 마진이 좋아져요. 예.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게 무재고 배송 대행보다는 상품 소싱하는 게 단가가 훨씬 낮습니다. 예. 단적인 예로 도매매에서만 1주차 때 말씀드렸죠. 도매매 가격은 2,900원. 그러면 똑같은 상품 번호로 도매매에서 봤을 때 얼마인지 잠깐 도매국에서 2,900원. 그건 도매매에서 얼마인지 살짝 보면은 예, 없네요. 아예 판매도 안 되는 거라서 상품명으로 상품명. 네, 한번 해볼까요? 이게 번호로 하면은 알아서 바뀌는데 상품명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상품명도 아니면 꼬막가기 역으로 해볼게요. 도매매는 이거 볼까요? 이 상품으로 도매매에서 한번 볼게요. 꼬막가기. 네, 꼬막가기로 검색을 해보면 지금처럼 상품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해당 상품 가격이 제일 싼 거 이거 하나 볼까? 어차피 다 같은 상품이라서 2,080원. 도매매에선 2,080원인데 도매국에서 얼마에 파는지 한번 볼게요. 도매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제조 공장을 안 찾아도 싸죠. 단 10원이라도. 여기서 이제 몇 개씩 구입하냐? 처음엔 간이 작으니까 3개씩. 3개 배송비도 안 나오죠. 그렇게 하면서 택배 건수로 서서히 늘려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도매국에서 해봤더니 된다. 그럼 이제 제조 공장, 총판, 중도매를 가서 떼 보는 거죠. 얼마나 되나. 그러면 많이 느끼세요. 도매국이 비싼 게 아니었구나. 이거 한 10개씩 받을 수 있을까 하면 나가라고 하거든요. 100개씩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품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내드렸던 그 상품 등록을 이제 별다른 말씀을 안 드려도 매일같이 정말 최소는 100개는 하셔야 되세요. 100개 50개씩은 꾸준하게 하시면 되고요. 90일 90일 정도 하고 오늘 실패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대표님들께서 훨씬 더 상품 등록하는데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일 중요해요. 매일 등록하는 이유는 실패 메시지 해결하면은 5대 오픈마켓 상품 등록 여기를 다 고르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오늘 실패권 하고 그 다음에 5대 오픈마켓 상품 등록을 모두 균일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 3가지 정도를 잘 메모하셨다가 상품 등록할 때 계속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실패 메시지 3분 정도 이제 과제 제출해 주셨는데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차 과제. 혹시 이번에 과제 했는데 과제 제출 못 하시는 대표님 계실까요? 실패 메시지가? 괜찮습니다. 대표님 하셨어요? 근데 여기다가 올리진 않으셨어요? 또 다른 대표님 올리진 않으셨어요? 그러면 90페이지가 많이 계시네요 대표님. 일단은 실패 메시지 너무 많아가지고 괜찮습니다. 90페이지라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내려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상욱 대표님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내려서 김준배 대표님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표님들도 제가 취합을 할게요. 이거 다 끝내놓고 그런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상욱 대표님 실패 메시지를 보면은 하루에 몇 개 정도 등록하셨을까요, 대표님? 많이는 안 했고 네. 유저 한 30개 했는데 30개. 괜찮습니다, 대표님. 다
다 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실패 메시지가. 우선은 얘부터 한번 볼까요, 대표님? 제가? 네. 대표님 그러면 우선 우리 윈즈코리아 대표님 계정에 들어왔는데 A 상품에서 19번째 상품이 쇼핑몰에 등록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실패권을 19번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A 상품에서 19번 쇼핑몰 상품 등록 실패권. 여기서 대표님의 실패권 중에 쇼핑몰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네, 실패 메시지가 카테고리.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19번 쇼핑몰 상품 등록 실패권, 검색 항목을 실패 메시지, 그리고 키워드를 카테고리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설정한 다음 검색 버튼 클릭하시면 그 카페에 남겨주신 것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실패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캡처를 해서 설명드릴게요. 실패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실패 메시지 내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보면은 매핑된 쇼핑몰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말 자체가 어려운데 샤플링에서 실패가 나는 경우는 보통 4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번, 그리고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권이 다음처럼 매핑된 쇼핑몰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대표님들께서는 1번, 2번, 3번, 4번 항목 중에 어딘가에 가서 이렇게 고친 다음에 재송신하면 상품 등록이 돼요. 그러면 제가 그 질문을 하나 할게요, 대표님. 매핑된 쇼핑몰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이런 실패권이 발생하면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1번, 4번 아무거나 눌러도 같은 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아마 마지막 영상 보면은 저희가 왜 쇼핑몰 카테고리를 지정하지 않아도 상품 등록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상품 정보 안에 있으니까 실제로는 3번으로 가는 게 맞는데 1번으로 가셔도 상품 관련된 카테고리를 수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내려서 여기에요. 1번이. 그리고 3번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과 3번 중에 아무거나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같은 페이지로 가니까 클릭해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이동을 해보면 이 표준 카테고리 부분이 어떻게 돼 있죠, 대표님?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되어 있죠. 여기에 우리는 약속을 여기다가 뭔가 입력이 되어 있는 걸로 다 약속했는데 약속했잖아요, 저희. 근데 약속이 어겨진 거죠. 그러면 이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카테고리 매칭이 안 되는 상품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해당 상품이 어떤 거죠? 수면 양말이죠. 그러면 빨간색 검색 설정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빨간색 검색 설정 부분 클릭을 하면은 카테고리를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카테고리 검색.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수면 양말. 수면 양말로 검색을 해보면 가방 패션에 있고 그리고 유아동에 있는데 해당 상품은 어디로 해야 될까요? 상품명이 뭐죠? 아동 캐릭터 수면 양말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성인 양말보다는 대카테고리를 보니까 유아동 양말일 가능성이 크겠죠. 수면 양말. 그래서 아래에 있는 카테고리를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없었던 카테고리 매칭이 생성이 됩니다. 지금처럼. 이 끝이에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그런 다음 제가 하나만 송신을 해볼게요, 대표님. 체크하고 재전송 하면은 네, 성공입니다. 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이게 이제 카테고리 수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송신한 게 옥션이었죠. G마켓, 스마트 스토어, 인터파크 11번가 모두 상품 등록이 안 됐던 이유가 매칭된 카테고리가 없어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재송신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한 상품을 가지고 저희가 매핑 처리를 다 해놨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거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일괄 선택해서 상품 송신을 하면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G마켓부터죠. G마켓부터 차례차례 송신이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처럼 매핑된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라는 실패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매핑된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제 다 남겨주셔서 감사하게도 이거 한 번에 해결됐죠. 그래서 제가 900건이든 1000건이든 실제로 이렇게 발라내보면 실패 메시지가 30개가 안 넘어가요. 실제로 이렇게 취합을 해보면 이 두 번째 필수 선택가는 최소 10원 단위로 입력 가능합니다. 이거 볼게요. 보면은 10원 10원으로 검색해보면 이렇게 있네요. 필수 선택가는 이 상품 같은데 핫팩 괜찮아요. 지금 올리면 대표님 상품 선택 자체가 다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수면 양말, 핫팩 이런 것들 지금부터 올리셔야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우선 보면은 쇼핑몰이 G마켓 상품에 이런 옵션이 나오는데 필수 선택가는 최소 10원 단위입니다. 제가 한번 보면은 해당 건도 한번 퀴즈 내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아래 실패 메시지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1번이에요. 1번 한번 가서 볼게요. 1번은 상품 코드를 클릭해서 보면은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지 마시고요. 위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은 바로 그 위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판매 정보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근데 판매가 어떻게 돼 있죠, 대표님? 들어가 있죠. 판매가 있죠. 근데 왜 10원 단위로 들어가고 있지? 또 하나 볼게요. 쇼핑몰별 판매가 한번 볼게요. 쇼핑몰별 판매가. 여기에도 금액이 있어요. 대표님이 넣으신 건 아니죠? 금액을. 그러면 다시 한번 송신을 해볼게요. 체크하고 재전송 해보면 필수 선택가는 또 이렇게 된다. 선택가니까 이번에는 옵션 정보 한번 볼게요. 필수 선택가 추가 금액이 얼마 단위로 돼 있죠, 대표님? 15원, 45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를 추가 금액 단위를 20원 그리고 50원 이렇게 그냥 가상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옵션 저장 버튼 눌러서 상품 재전송 해보면 이제 들어가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필수 선택가는 대표가가 아니라 추가 옵션가. 그래서 이렇게 송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실제로 상품 등록 되는지. 되죠. 그래서 대표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처럼 1번이 맞는데 필수 선택가는 최소 10원 추가 금액을 좀 더 확인해 주세요. 원래 이거 좀 잘못된 거예요, 대표님. 추가 옵션가도 업해서 가지고 오거든요. 약간 가져오실 때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대표님 잘못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 대표님 실패 메시지 중에 옥션 끝났고 G마켓 끝났고 인터파크 끝났고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한번 볼게요. 아마 아래에 있는 2번, 3번도 마찬가지겠죠? 옵션가의 항목은 10원 단위로 입력해 주세요. 얘도 같은 상품 코드일 거예요. 그럼 스마트 스토어 끝. 남는 건 이제 11번가만 남아있는데 11번가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다 같은 그 내용인데 매핑된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이게 표준 상품 카테고리. 네, 이거 볼게요. 이 나머지 것들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이즈 색상. 네, 실패 메시지. 사이즈 색상 많죠, 대표님. 예, 사이즈 색상. 예, 중요한 거라서 잘 보시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네, 이번에도 또 퀴즈. 1번, 2번, 3번, 4번. 어디로 갈까요, 대표님? 이제 안 속네요. 1번이에요, 대표님. 예, 1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30개 정도는 오늘 시간에서 3시간 동안에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이제 대표님이 막상 또 집에 가서 하시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순서를 항상 얘를 보고 어디 가서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것만 아셔도 그 샤플린 고객센터랑 통화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빨리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쇼핑몰이 진화할수록 이런 실패 메시지가 발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초반에 이제 뭐 쇼핑몰이 개편을 한다, 카테고리가, 혹은 쇼핑몰이 뭐 업데이트가 됐다. 그럴 때 이제 순간적으로 저런 걸 잡아내실 수가 있으세요, 스스로가. 그래서 1번 가서 한번 볼게요. 1번 가면은 이번에 두 번째 문제. 위에 있는 이제 바로가기 메뉴 중에 어디를 눌러야 될까요? 예, 옵션 정보죠. 옵션 정보 눌러서 한번 보면은 봤더니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 사실 2교시, 3교시 때 해야 되는데 지금 컨디션 좋으실 때 제가 진행해보면 옵션에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걸 바꾸라고 하는 건가? 예,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표님 쇼핑 어디서 하세요? 모바일 최적화라는 것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이 판매자가 상품 등록할 때 힘들게 하는 건데, 모바일 최적화가 뭐냐면 모바일이라는 창은 지금 보시는 이런 모니터처럼 막 엄청 크지가 않죠. 예, 그래서 보통 모바일 최적화는 고객들이 상품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구매하기 쉽게 만들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뭐 상세 페이지 길이, 그 상품에 대한 정보 부분 길이가 짧아야 됩니다. 네, 길이가 짧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옵션 수가 적다. 옛날에 그 옥션이 경매하던 시절, 막 아디다스 삼성 슬리퍼 막 100원에 올려놨는데 옵션 추가 금액 보면 3만원. 네,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아주 옛날에. 근데 그런 걸 넘어가서 옵션 수가 작아야 돼요. 이 조그만 창에 옵션이 많으면 고객이 구매하기도 전에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마켓들은 어떤 걸 또 요구를 하냐면 최종 카테고리가 요구하는 옵션 명칭을 필수적으로 요구해요. 말이 되게 어려운데 진짜 별거 아니에요. 옷을 등록하는 판매자를 봤더니 옵션명이 거의 대부분이 사이즈 색상인 거예요. 당연하죠. 요즘에 뭐 빅사이즈가 있으니까 뭐 단일 사이즈도 있는데 의류, 리넨 원피스 혹은 뭐 가디건 이런 것들은 사이즈 색상이 필수예요. 제가 볼펜을 팔아요. 볼펜을 팔면은 당연히 미리수랑 색상은 필수값이 되겠죠. 옵션 명칭이. 예, 그런 것처럼 모바일 최적화 일환 중에 하나가 최종 카테고리가 요구하는 옵션 명칭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봤던 이 패딩 조끼, 이 패딩 조끼를 등록하는 판매자들을 다 봤더니 패딩 조끼가 요구하는 옵션 명칭은 사이즈와 색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사이즈, 색상. 더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11번가 직접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11번가 접속하면은
패딩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패딩인데 아무 상품이나 하나 들어가 볼게요. 이 상품 괜찮은 것 같은데. 네, 해당 상품의 이제 옵션 부분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옵션명 1, 2, 3. 그러니까 이게 옛날 페이지거든요. 근데 옛날엔 이렇게 됐는데 이제 지금 11번가로 등록하는 상품들 옵션명 1 뭐 이렇게 됐지만, 예를 들면 이 상품 한번 볼게요. 이 상품 보면은 옵션 부분을 한번 열어서 보면 색상, 사이즈 혹은 사이즈 또는 색상 이런 식으로 옵션명을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게 지금 실패 메시지가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는 이제 상품을 등록하실 때 이런 점을 주의하셔야 되세요. 만약에 내 최종 카테고리가 의류다. 의류라고 하면은 옵션 명칭은 사이즈 색상을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옵션 명과 옵션 값을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시는 이유 중 하나는 옵션 값이랑 옵션 명이랑 헷갈려 하세요. 옵션 명은 옵션 값을 대표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즈 색상이라고 옵션명이라고 하면 사이즈는 당연히 스몰, 미디움, 라지 이게 옵션 값이 되는 거고, 색상은 그 색상값 아래에 있는 레드, 블루, 블랙 이런 게 옵션 값이에요. 예, 좀 헷갈리지만 한번 잘 보세요, 대표님. 어차피 습관이 되면은 좀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패한 상품을 보면은 해당 상품을 등록을 하실 때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엘레강스 롱패딩 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앞에 옵션 명칭은 뭐라고 했죠? 의류는? 사이즈. 예, 그쵸. 이걸 이제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방법 중 제일 편한 방법이 아래에 있는 옵션 정보를 위로 추출하기를 하면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 더 분명해져요. 옵션 추출하기 버튼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옵션명과 옵션 상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옵션 명칭을 한번 볼게요. 옵션 명칭은 여기를 사이즈로 할게요. 사이즈. 그리고 아래를 색상으로 하고, 사이즈를 그레이, 그리고 다 그레이만 있네요. 색상은 그레이이고, 스몰부터 해서 2X 라지까지 있어요. 스몰, 미디움, 라지, 2X 라지. X 라지가 있겠네, 앞에. X 라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달라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11번가의 상품 등록 정책이잖아요. 맞죠? 예. 공급사들이 도매매의 상품을 등록할 때 이런 정책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사들이 도매매에 등록할 때는 그냥 등록을 해도 돼요. 왜? 뭐 제재가 없으니까. 근데 저희가 그 상품 데이터를 받아서 11번가에 이제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는 안 돼요. 그 이유는 11번가의 상품 등록 정책을 또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리셀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전문 셀러가 여기에 이렇게 가운데 끼어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이번에 2주차 때 대표님들께 설명드린 게 상품 등록 2.0 그리고 단일 상품으로 해서 이제 다 설명을 드렸어요. 모바일 최적화 때문에. 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션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샤플링에 가시면 샤플링 접속해서 한번 볼게요. 보면은
좌측에 쇼핑몰 기본 정보에서 11번가에서 신규 등록 보이시죠? 네. 신규 등록 버튼을 누르면 대표님도 이제 이 기본 정보 만드실 때 여길 선택하셨죠? 예. 여기 말고 여기 선택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쉬운 방법을 알려주지 단일 상품을 올려줬냐라고 하면은 지금 추세가 단일 상품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상품 등록 2.0이라고 하는 그 G마켓 옵션 등록 방식이 7월 1일부터 의무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카테고리부터는 무조건 2.0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아직 이걸 체험하는 단계잖아요. 기본 정보를 만드실 때 일반 상품 또는 G마켓 옥션 같은 경우 1.0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벅차시면 1.0으로 송신하면 카테고리에 대한 오류가 거의 없습니다. 아, 옵션에 대한. 강제 넘겨버리는데. 아, 네. 제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유전 상품으로 가도 네. 메이드가 어떤 가린 상품으로 언제 유전돼? 예, 이전됩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대세는 이제 그래서 왜 굳이 뭐 이런 그 실제로 뭐 중요하지도 않는 뭐 모바일 최적화를 말씀드리고 하는 이유가 이런 전반적인 이해가 되셔야 이제 대표님의 방향성이 있잖아요. 나는 실컷 1.0으로 하라고 해서 올렸는데 잘 판매하고 있다가 다 강제 전환 시킨대요. 2.0으로. 근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상품을 그 2.0으로 그 강제 전환된 거는 샤플링에서 푼단종이 안 걸려요. 그래서 2.0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상품 모바일 최적화는 이러한 내용이지만 실제로 대표님들께서는 상품 등록 1.0 그러니까 G마켓 옥션이에요. G마켓 옥션은 상품 등록 1.0으로 해결 방법 1.0으로 등록하시고요. 11번가도 단일 상품으로 일반 상품으로 등록을 해주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콤마하고 색상 하면은 콤마 앞이 사이즈고 뒤에가 색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S, 콤마, 색상은 그레이만 있으니까 그레이. 뭐 이런 식으로 M, 콤마, 그레이. 이런 식으로 여기서 붙일 수가 있으세요. 그럼 콤마는 2단 옵션이라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표정을 봤더니 안 좋으셔서 1.0으로 등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들어간 게 1.0으로 등록이 된 건지 2.0으로 된 건지는 어떻게 봐요? 아, 그걸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대표님의 기본 정보를 열어보시는 거예요. 대표님의 기본 정보를 연다는 게 A 상품에서 15번 쇼핑몰 기본 정보 여기 보이시죠? 예, 기본 정보 열어서 예를 들면 대표님 상품 기준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제목에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실제로 수정 버튼 눌러서 들어가서 봤더니 버전이 1로 돼 있다. 그러면 1.0인 겁니다. 예. 2로 선택되어 있으면 2.0인 거고. 예. 그래서 나는 분명히 2.0으로 등록했는데 왜 자꾸 1.0 상품으로 분류가 되지라고 하면은 답은 기본 정보에 있어요. 여기 안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좀 표정이 어두우셔서 이거 항상 마지막에 하는데 또 설명드릴게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저 질문 주셨던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얘기예요. 11번가에서.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게 일반 상품 기본 정보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단일 상품은 옵션 추가 금액을 못 넣어요. 예, 옵션 추가 금액에 추가 금액을 넣으면 상품 목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모바일 최적화예요. 모바일에서 봤을 때 그 조그만 창에 추가 금액이 있으면 옵션이 더 이렇게 좁아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없애는 거예요. 단일 상품은 추가 금액이 없습니다. 옵션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방에 해결됐죠, 대표님. 여기 다 단일 상품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거는 1.0으로 다시 송신을 하시는 게 제일 좀 지금으로선 깔끔하고요. 그래도 일반 상품 등록보다는 단일이나 2.0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저희가 이게 이렇게 상품 가지고 와서 편하다 보니까 계속 편하면은 계속 편한 거를 추구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 힘들었어요. 이걸 적응을 하는 게. 작년 초부터 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분석해서 상품 등록을 했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하는 판매자보다 훨씬 유리한 점이 뭐냐면 저는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도 같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전에 등록했던 상품 댓글이 막 1000개 달려있고 리뷰 수가 많은 것들이 1.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품들을 2.0으로 전환이 안 돼요. G마켓 옥션은. 그러니까 언젠가는 얘를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저희가 여태까지 노력했던 그 상세 페이지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잡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지금 대표님은 상품 등록 2.0 세대예요. 상품 등록 2.0. 그리고 제가 했을 때는 상품 등록 1.0을 막 시작했을 때고 G마켓 옥션이 일반 등록이라는 등록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옥션이 경매하던 시절 대표가 100원 넣고 옵션 추가 금액만 10,000원 넣고 이럴 때 그럼 왜 일반 등록이 없어지고 상품 등록 1.0이 생겼냐? 고객이 100원짜리인 줄 알고 들어가서 봤더니 옵션 추가 금액이 10,000원이에요. 11,100원인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원에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죠. 이거 소비자를 우롱하는 거다. 그래서 나온 게 1.0이에요. 그럼 여기서 실컷 상품 등록해서 저희는 댓글을 모았는데 이제 2.0이 나오니까 저희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비하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기존 판매자들은 그냥 1.0을 쓰는 게 훨씬 낫거든요. 여기서 매출이 나오니까. 그렇다고 막 드라마틱하게 2.0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저희는 일반에서 이제 1.0으로 넘어갔을 때부터 했었는데 2014년, 15년 그럼 여기서 일반 등록에서 1.0으로 넘어갈 때 어떤 정책을 했냐면 상품 판매 연장 금지를 했어요. G마켓 옥션은 최대 판매 기간이 며칠이죠? 예, 막았어요. 그리고 광고 금지.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여긴 그냥 제 생각이에요. 당연히 하겠죠. 왜? 얘네들은 2.0으로 쪼개서 모바일 최적화해야 고객이 들어왔을 때 구매가 많이 일어나고 본인들의 매출이 커지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여길로 교육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1.0 하나 만드셔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분만 쉬었다가 또 실패 메시지 하고 또 진행